오늘 인사명이 171화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업로드가 늦었네요. 이번 주에 녹화할 환경이 좀 안 돼서 어떻게든 짬을 내서 해보고 있습니다. 운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 사주 좀 볼 건데 주제는 AI 로봇 시대의 명리, AI 로봇 시대의 명리학. 실제로 인공지능이 결합된 온라인 운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혹하지 마세요. 좀 유치하다. 그 전에 최근에 백분토론에서 나온 장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좀 보면서 웃고 그럴 필요가 있죠. 아무리 운명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 이면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빌려서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 간과하면 안 되죠. 항상 주시하고 필요하면 참여하고 의견 개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이나 나아지죠. 지금은 사실 엉망진창이죠. 지금 윤 대통령 상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정도로 어리석은 상태예요 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상태예요. 이 이미지는 이제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 제가 백분토론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이라이트 영상은 봤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죠. 유시민 호불호가 있을 텐데 사실 불호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죠.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괜히 기분 나빠, 옛날에는 싸가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사실 대통령 사주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풀어보고요. 정말 지금의 대통령은 비교할 수 없는 지성, 지능,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작가가 돼서 이제 TV 예능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인상도 많이 유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냉철한 진단, 세상을 읽어내는 식견 탁월합니다. 좀 전에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는 장자 몇 편에, 이 천지편에 들어있어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크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미혹되었음을 아는 자는 크게 미혹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맛이 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진짜 맛이 간 건 아니라는 거죠. 크게 미혹된 자는 평생 깨닫지 못하고 크게 어리석은 자는 평생 깨우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위대하신 각하의 상황이다 라고 유시민 작가가 진단했죠. 그리고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장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그죠? 노자도 얘기했잖아요. 지자불언. 아는 사람 말하지 않는다. 언자부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는 게 없다. 모른다. 네, 우리 대통령 각각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반도체 얘기하고 부동산, 주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무 맥락이 없죠. 뭔가를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듣고 혹은 밑에서 얘기하는 거, 브리핑한 거 듣고 전혀 소화하지 못한 채 그냥 뚫린 입에서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그죠? 통찰력이라는 게 기본적인 지식, 체계적인 지식이 쌓이지 않은 다음에는 결코 발휘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게 그냥 생기나요. 어쨌든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분야에 대한 해박까지는 못 가더라도 핵심은 학습이 되어야죠. 대통령이 그래서 어려운 자리란 말이에요. 각 분야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임명한 강요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의 진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지금 세상 흐름과 맞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인가, 그것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 알 정도는 돼야죠. 뭔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이해해버리는, 아, 이런 거구만, 이렇게 하거나, 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조리 해석해버리면 큰 우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아리백만 하더라도 애플은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구입하기로 했잖아요. 2030년에. 우리는 지금 택도 없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원전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으면서 이 태양 에너지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죠. 사업자들 다 망하고,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솔라시티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계속 연구를 통해서 인류가 가진 거의 무제한의 에너지 원인 태양, 빛, 태양열을 활용하여 인류가 에너지화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누가 잘못 뽑았냐? 이측들이 잘못 뽑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학창시절, 그때의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만 그때 우리의 이 감성에 굉장한 영향을 주죠. 미치죠. 그것이 가정 환경도 그렇지만 국가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다면, 초반부에 태어났다면 평생, 그죠? 우리의 조국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맛보지 못했어.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어.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유를 할 수 없단 말이죠. 특별히 자기가 그런 공부를 할 기회를 갖기 전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죠? 숙명적으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마지못해 삶을 산다. 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는 각성하여 맞서 싸우죠. 독립투쟁을 합니다. 우리 군사독재 시절에도 세상이 이런가 보다. 그죠? 민주화, 뭐 이런 것은 불가능해. 그냥 이렇게 살아.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간의 이 창발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위에서 임금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로를 타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왜 나는 저항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어떤 이 압력이 없어. 그렇게 살다 보니, 그죠? 이 민주주의의 필요성도 모르고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온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정말 친일에 부역하고 이 군사독재에 부역한 지금의 여당, 이 사람들을 냉정히 보면 다른 나라 역사에 비유하면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이게 망하지 않고 계속 집권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들이 지금 민주화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제에 뭘 기여했습니까?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죠. 그들은 반동이란 말이에요. 민주화를 늘, 그죠? 방해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미화하고, 그 체제, 이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없어져야죠. 냉정히 따지면 진짜 존재하면 안 돼. 제가 지금 나치당이라는 예를 들어드릴 정도면 존재하면 안 되는 당이죠. 지금 민주당과 이제 더 이 좌쪽으로 간, 진보 쪽으로 간, 그야말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진보당, 뭐 이런 당이 경합을 벌여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의 감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절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어제처럼 국회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말을 했다고 경호원들에게 들려나가는 그런 무도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민의 대표를 그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아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완전히 지금 뒤엎는 그런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려봤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좀 해보죠. 여러분, 그 AI,
인공지능 로봇, AI 로봇, 지능형 로봇 이런 키워드로 유튜브 자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라고 뭐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이 로봇과 함께 공동 생활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필연이죠.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 예를 들어 이번에 폭설이 내렸는데 금방 대처 못하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았고 또 오후에는 비로 바뀌어서 도로가 얼어붙지 않았는데 그때 영하 10도, 20도 뭐 이런 상황이었어 봐요. 또 사람들 퇴근길에 전부 다 도로에 갇혀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청소 로봇 꼭 안드로이드 형태일 필요는 없어요. 청소 로봇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로에 나타나서 순식간에 제설 작업하고, 그죠? 다 이 눈 녹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그게 군사 로봇, 특수 분야, 이 위험한 분야, 예를 들면 저쪽 포스코 같은 데 이 제철소 또는 화학 공장 이런 데 이게 위험한 일을 하는 작업장에 로봇이 투여되고 이러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한 옵티머스 같은 거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 이제 인간의 스킨을 딱 뒤집어서 인간과 외모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인간이 지금 만들어낸 이 세상, 인간 중심의 세상, 그죠? 이 3D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외부든 또 실내든 사무 환경, 이 파티션 쳐놓고 인간이 내게 맞는 동선이 짜져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인간하고 일하려면 인간의 육체, 인간의 손을 닮은 로봇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탑재된 이제 AI가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 이제 로봇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런 시대에 이제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얘기는 무지막지하게 이제 들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 성공하려면, 진짜 성공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방법은 사실 이제 명리 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적성, 진로, 혹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왜냐면 그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의 과를 정하고 다니다가 또 아닌 것 같아. 뭐 딴 데 편입도 하고 나와서 뭐 교사도 하다가 또 변호사도 하다가 이렇게 진로를 막 바꾸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상담한 고객의 이제 자녀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막 싸움질하고 다니고 여학생인데,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이제 의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부자라 그런 선택을 하기가 좀 용이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다채롭게 살아가죠. 다채롭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 찾기예요. 누군가는 방법을 찾아도 그것을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면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내 방법을 찾겠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나이하고 무관해요. 열심히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면서 이 심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어쨌든 노화가 더딥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노화를 질병으로 산정하고 이 노화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앞장서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늙었다가 다시 세포를 젊게 함으로써 다시 회춘하는, 외모부터 다시 젊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게 돼요. 다들 지금 인간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수월한 방식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의 수도 줄어들고 직장에서 주는 기회도 줄어들고 일자리 자체는 소멸하고, 이래서 방법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방법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이미 사업을 통해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를 증대시키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투자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명리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방법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명리학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되어주느냐? 되어줍니다. 방법을 가져라. 정말 제가 좌우명처럼 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아직 갖지 못하셨다면 정말 열심히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셔야 된다. 제가 아까 AI 운세 이런 거 그런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거 괜히 돈 쓰지 마시고 그 사이트에 저를 싫어할 수 있지만 제가 뭐 어떤 사이트인지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뻔해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택도 없다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푸는 것보다 더 잘 풀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래도 용신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고전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사진은 말고 서점 가서 자평진자 적천수 난강망 이런 거 읽어보셔라. 거기에서 이게 몇 번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이게 떠들먹거리면서 읽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게 정말 도움이 되겠냐. 한번 느껴봐라.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다 나는 공부하고 그 이상은 끊임없는 다양한 관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난 정확히 깨닫고 굉장히 이 논리 정연한 학문 체계를 갖고 있구나. 그 논리성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읽어내는 것이 1단계구나. 그 이상의 사유는 이제 2단계구나. 이걸 알아냈다. 이런 게 아니다. 사주 써놓고 거기서 억부용신, 조우용신, 격국용신 찾아. 거기에 이게 이제 3대 용신인데 거기에 통관, 병, 약까지 치면 이제 5개죠. 근데 용신이 전부 다 달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사주 써놓고 용신 찾아. 수용신, 화용신, 뭐 어쩌고저쩌고. 격국은 이게 정관격이니까 이 정관격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 뭐 재성이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진짜 의미 없는 짓을 엄청나게들 하고 있다. 그래서 용신운에 내가 찾은 용신운에 일이 잘 풀릴 것이고 기신운이니까 인생가 큰일 나겠네. 한번 회오리가 몰아치겠네. 그런 헛소리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건 사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 한번 보죠. 무오, 울묘, 정묘, 무오, 울묘, 정묘 연월이 똑같죠. 여기 양인데 여기 후행하니까 여자 사주고 여기는 병정, 무 이렇게 순행하니까 남자 사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거 용신 뭐예요? 용신 찾지 말고 사주를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자세히는 안 풀겠습니다. 특징만 탁탁 볼게요. 편인으로 태어났으면 특수 자격을 따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이제 인성다자에 이 편인의 제극인이 필요하잖아. 무제사주네. 공부 더럽게 안 하고 게으르겠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항상 학창 시절에 이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재성을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사업시대 딱 보면 이제 재성이 떴네. 금국목이네. 화극금에 금국목이네. 그러면 제극인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겠네. 제가 이 화극금의 금공목이라고 하는 것은 활인업 쪽이에요. 그 뉘앙스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화기에 오행적으로 화기에 달궈진 금이 목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의 생기가 상하니 목의 생기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이럴 때는 축중 신금이 재성이죠. 그것이 이 반응을 하잖아요. 여기에 편인들을 자극하잖아. 지장간에서. 그죠? 이럴 땐 대학 아니겠습니까? 딱 개축. 이럴 때 이 축토, 진토라고 하는 상관적, 그 다음에 식신적 연구에 뭐에 기반하여? 이 편인에 기반하여 그런 연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20대부터 이제 대학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되고, 이 직장 생활 할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엄청난 연구를 하는 사주, 거기에 이 편인이 사주에 있으니 대운에서 이렇게 60대운에
그게 유금이 딱 치면 이 사람의 연구가 엄청난 성과를 발휘하겠네, 엄청난 수입을 주겠네, 대박 나겠네. 이럴 땐 문서 투자, 예를 들면 문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주식 이런 투자를 해도 엄청난 돈을 벌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월 1에 이렇게 인묘진 이렇게 방합을 짜고 있는데, 월 1에 요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터득한 편인이 나중에 정인화돼서 내가 정인,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도 받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학위를 가지고 상관 연구를 지속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식상폐인이 되어서 엄청난 재물을, 성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용신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5개 다 적어서 해보세요. 맞는지 택도 없다. 무슨 용신운이 어쩌고저쩌고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 댕댕이가 옆에서 좀 그만 좀 하고 놀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녀석은 하루 종일 지금 놀아주고 있는데 안돼, 이따 놀아. 조금만 무을묘 정묘병. 이런 사주는 이제 운에서 비겁으로 쭉 흘러버리잖아요. 가뜩이나 상관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무관, 둘 다 무관인데 상관성이 있는데 이거 비겁이 강해지고 그러면 상관성이 더더욱 강해지겠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 상관, 폐인, 그러면 연구성 이런 거예요. 배워서 특수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상관을 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겁이 강해,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대학 들어가서 비겁이 강하면 상관성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얘가 이렇게 조절을 해도. 그죠? 관, 직장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때 정사대원에도 친구, 근이 되주는 사화, 사준경금과 지장간 을경합을 딱 하면서 편인이 재화되지 않습니까? 돈 버는 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쌓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죠. 제극인이 안 되면 편인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실용성이 떨어지겠죠. 원래 편인은 이제 실용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인이 순수한 학문성이고 편인은 이것을 실용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종교명의 철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없다,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편이 더 실용적인 거죠. 그런데 그 실용적인 것이 발현이 되려면 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 몽상 이렇게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 같은 것도 기가 막힌 걸 쓰게 되는 거고, 종교명의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분야, 이 실생활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런 분야에 심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재성에 이렇게 건드려지면 한참 예민할 때, 그럴 때 이게 아주 번뜩이는 그런 두뇌 작용으로 쓰이고, 그런 학문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실용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직장생활 거부, 그냥 살면서 백수로 살면서 이 식상을 투자, 내가 배운 것, 이 돈 버는 방법 가지고 투자해서 막 먹고 살다가 이럴 때 이제 초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면 대운에서만 초대박이 나냐, 이때까지는 굶어 죽냐, 그게 아니라 세운에서 이제 특히 유금 같은 거 편제가 와서 편이 딱 치면 그 한 해 많이 벌겠죠. 그런 거예요. 세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세운에 어떤 투자를 하면 딱 성과를 거둬요. 이런 구조는 편인이 그런 거죠. 반대로 유금이 있는데 묘라고 하는 편인이 운에서 오면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그 정유 이렇게 이제 천을기인 편제를 깔고 있어서 내가 식상생재 하는 구조라면 열심히 내가 몸 써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운에서 편인이 왔다 그러면 편인이 운에서 온 글자가 원곡 글자를 건드리는 것이죠. 이 돈을 건드려. 그러니까 나 봐봐. 그래서 묘목이 유금을 툭툭툭 건드리면 유금이 하고, 너 묘목이구나,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나 좀 보라고, 나한테 극 좀 해줘, 이 얘기죠. 너 유금 있잖아, 정유 일주니까 유금 가지고 나 묘목 좀 툭 쳐주라고, 자극해줘, 투자해줘 이런 거죠. 그래서 편인문서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은 없어요. 특히 세운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몇 년 후에 엄청나게 벌 수 있다. 그런 구조라면 당연히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편인이 있어, 내 지식이 있어, 내 가치 없는 문서,
남들은 너 그런 걸 뭐하러 투자해놨니?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서라면 대운에서 유금이 딱 맞으면, 물론 신금이 와도 묘신기문으로 해서 열심히 받아 먹습니다. 정제를 받아 먹는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죠. 고정적으로 매달 몇 천만 원을 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처럼 몇 억을 벌어. 뭐,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정제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편제가 딱 쳐주면 큰 돈을 벌게 되요. 이럴 때 굉장히 큰 돈을 벌겠죠. 이런 사주가 이제 방법을 가진 사주란 말이에요. 이럴 때부터 남들이 사는 삶과는 다르죠. 야, 너 비겁다자에 국가 자리에서 상관, 자격 특수 자격 가지고 상관 쓰면 되잖아. 왜 직장에 안 들어가려고 해? 직장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고, 무관사주라고 직장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겁다자면 더더욱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상관성이 너무 강해서 직장을 내가 거부하겠다, 이런 에너지로 지금 쓰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비겁 에너지에 이제 인성이 설계됨으로써 이 상관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죠. 이 상관이 무간지로 돼 있어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상관을 강력하게 같이 써버리잖아요. 비겁하고. 그죠? 뭔가 돈 되는 지식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는. 그런데 그것이 사회생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회생활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방법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 사주는 이 관에서 자기 길을 찾는 거죠. 연구자로서. 그러면서 제국인으로 이 편인 연구를 상업화, 실용화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호는 좀 그렇죠. 30대 직장으로 쓰고 남자로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장으로 쓰면 임자라고 하는 괜찮은 회사죠. 간여지정으로 딱 남자도 그런 남자를 딱 만날 텐데, 자매형. 이게 이제 일적으로는 이제 형살 걸린 그런 일들, 실험,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실험한다, 내 일을 나중에 세상에 드러낸다와 같이 쓰는 거, 그런 형태라면 자매형이라는 게 이제 남자의 사랑이 왜곡돼서 들어오는 거고, 다 말라버리죠, 자수가. 자묘형 되면 자수가 쪽쪽 빨리니까. 해수도 마찬가지. 해묘에서 합으로 내가 받아들여도 남자의 정체성이 점점점 사라지죠. 수기가. 그죠? 그러면서 편인의 외로움, 부정성이 남는 것이죠.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남자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럼 남자라고 생각해 결혼했는데 남자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남자로 인식이 안 돼. 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그렇게 되면 그 애정이 지속되기 어렵겠죠. 용신 얘기 하나도 필요 없죠. 여기 용신 찾아서 뭐가 용신이야. 그런 거에 여전히 빠져 계신 분들은 사주를 안 읽고 용신을 찾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AI 운세 이런 것들이 푸는 것처럼 목이 몇 개니, 목이 네 개니 어쩌고저쩌고, 화가 또 많으니 어쩌고저쩌고, 열정이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창의성이 강하고, 다 뭐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도 로봇하고 같이 사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로봇한테 제 명리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잘 푸는지 대견하게 보기도 할 거고, 너 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너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농담이고, 걔는 잘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식을 가르치면 정확히 풀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수준의 이 AI 명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거기에 용신이 적용돼 있을 거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 여러 사람의 이 관법이 반영이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상담, 이런 것들과 무관한 두루뭉실한 이런 상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같은 사주 가지고 AI로 푸는 거하고 제가 푸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챗GPT 생성형 AI만 하더라도 엄청난 데이터를 얘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그걸 스크리닝이라고 부르든 뭐 필터링이라고 하든, 이게 성적인 대화라든가 혹은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은어, 뭐 비속어 이런 것들 많이 얘들이 이제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답을 안 한다든가. 그럼 중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명리 데이터를 정말 대단한 것을 수많은 사례들을 학습하게 해줘야 되고, 그죠? 왜 그런 식으로 풀게 되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얘들이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죠. 명리학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넣겠습니까? 지금 출간되어 있는 모든 책을 때려 넣겠어요? 그러면 걔가 지금 이런 식으로 풀 수 없겠죠. 용신이 뭐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 화가 몇 개, 목이 몇 개, 토가 몇 개, 없는 거 뭐, 등등등. 이런 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 데이터 학습부터, 그 데이터와 관련되어서 일종의,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중간에서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는 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명리학자 뭐 100명을 넣든 1000명을 넣든 그 사주 보는 것이 전부 다 다르다면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연구원 사주인데 다 연구원이 될 수는 없겠죠. 이 식상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쪽으로 쓰는데 이게 어, 제극인 하면서 이 화계에 달궈진 금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한 학문, 이론, 가설 이런 것들 실용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 다르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인성을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있대.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겠죠. 또 금국목이라면 가위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이게 전기 연결해서 전동 가위 이런 걸로 이렇게 나뭇가지 치면 안 돼요? 되죠. 인성을 인성으로 쓰지 못하면 제가 물상으로 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지식 가지고 내가 손 열심히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국목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헤어컷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되죠. 돼요.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다. 네, 열심히 무슨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에 가서 열심히 내가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죠? 그러면서 나의 샵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게 되다. 그런 것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성은 인성답게 써줘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편인어리 기둥 그 묘가 이렇게 왕지 이렇게 왔으면 더덕이 왕지고 그러면 열심히 그걸 내가 연마해줘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이 재성이다. 이 재성이 여태 들어왔구나. 이 지장간 이런 거 잘 찾아 주셔야 됩니다. 도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묘묘 뭐 유금을 불러들여 가지고 묘충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럼 뭐 다 불러와서 이렇게 하게요. 운에서 찾아라. 운에서 그런 조합들이 일어난다. 이 오축 원진기문 탕화 이런 것도 다 요 시기에 뭔가 실험하고 이런 에너지로 쓰이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쓰겠죠. 막 이렇게 시험관에 뭐 무슨 용액 붓고 그죠? 이렇게 배합하고 이렇게 해서